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 조범동 씨의 구속영장이 치냐 마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운명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범동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에서 조범동을 구속시킨다면 판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은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조국 부인이 지금 이 영장 실질심사를 보면서 가슴을 저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국의 조카 조범동 씨의 혐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정경심 교수와 겹칩니다. 조범동이 구속된다면 머지않아 정경심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둘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을 때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안에는 틀림없이 조범동과 정경심이 공모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범동은 조국 일가와 이 코링크 PE라는 펀드 운용사와의 끈을 이어줄 굉장히 중요한 키맨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는 한투 직원 김모 씨와 함께 연구실에 있는 PC를 통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방배동 자택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PC 2대도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했다가 뒤늦게 이 한투 직원 김모 씨가 검찰에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부인은 증거인멸 시도한 혐의가 짙습니다. 게다가 이 세대의 PC 하드 드라이브에서 스모킹건이 나온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증거인멸을 시도했구나 하는 입증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PE의 투자처인 WFM에서 월 200만원씩 자문료를 7개월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사모펀드 운용을 관련해서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에도 관여했다고 이 한투 직원 김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는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투자자가 운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인 겁니다. 투자자인 정경심 교수가 그 사모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지금 의혹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경심의 남동생, 그러니까 조국의 처남이 코링크 PE의 주주인데 그 돈을 정경심 교수가 댔습니다. 빌려줬다고 하지만 지금 검찰은 차명 의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처남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실질 소유주는 정경심 교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링크 PE가 했던 그 많은 투자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서울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라든지 또 배터리 사업, 2차 전지 사업, 이런 것들에 진출하는데 조국 부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해충돌 원칙이 위배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범동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 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범동 씨는 이런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장 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런 많은 혐의 중에서 어떤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앞날도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금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소환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벌써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SBS 등의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가 건강 상태가 지금 소환 조사를 받을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도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일 뿐 정말 소환 못될 정도로 건강이 나쁜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흔히들 재벌들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아파서 조사 못 받겠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검찰청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지금 조국 부인이 꼭 그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정은 알아봐야겠으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은 충분합니다. 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를 우선 조사하겠죠.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도 살펴볼 겁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증거인멸 혐의가 농후합니다. 문제는 조국 장관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하드드라이브 교체 작업을 했고 그때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그 한투 직원 김 씨와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듣는 데서 정경심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당당하다면 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도 조범동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구속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코링크 P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코링크 P는 아시다시피 조국 일가가 100%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코링크 P의 주식을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조국의 처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 때 200배나 비싸게 사서 의혹을 샀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주식을 샀을 때의 시점을 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코링크 P는 인사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는 말도 수긍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자기 부인이 이미 코링크 P에 처남을 시켜서 투자를 했는데 남편은 몰랐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화를 안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남편은 모른 척하고 부인이 나서가지고 모든 일을 다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부인이 다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요. 대통령이 2차 전지 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달여 전에 이미 이 코링크 P 관련사들은 이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스마트 도로를 이야기하면서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 성장하기 직전에 이들은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과연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조국 장관은 적용되는 게 아닌지 검찰은 엄중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투자한 게 2017년 7월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달 전인 같은 해 2월 동생 정모 씨, 정상무라고 하죠. 정상무한테 3억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입출금 표시에 코링크 P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영어 코링크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경심 교수는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약 5달 전에 코링크 P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여 뒤에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은 코링크 P 주식 5억 원 여치를 사들입니다. 만약 정경심 교수가 동생 이름을 빌어서 지분 투자를 하고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는 거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만 알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느냐, 또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런 협박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 PC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링크 P의 투자처이기도 한 WFM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가 이 코링크 P를 운영하면서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수표로 받아서 10억 3천만 원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중 7억 3천만 원은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 이모 회장한테 보내는데, 이걸 갖다가 통화 녹취록을 보면 죽은 사람이 빌린 거로 하자, 이게 알려지면 우리 다 죽는다, 조국 장관은 낭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사전에 인사청문회 전에 이들은 입을 맞추려 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도 합니다. 조범동이가. 그렇다면 만약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 측과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면 조국 장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정황들을 보면 조범동 씨,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코링크 P의 실소유주로 밝혀지고 있는 이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된다면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소환 대상은 정경심 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도 건강상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사모님이기 때문에 특혜를 봐줘서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서 구속영장을 안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조국 장관의 부인도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 시종일관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